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낮춘 건데 현재 1,000조가 넘는 나라 빚을 줄인다는 이유입니다. 지역 화폐, 소상공인 보상, 경항공 모함 등의 예산은 없애는 대신에 국정과제는 충실히 담았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639조 원입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평균 8.7% 늘었는데 이번에는 5.2% 증가에 그쳤습니다.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6%가 감소했습니다.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5조 6천억 원을 줄입니다. SOC 분야에서는 2조 8천억 원,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서는 6천억 원을 감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지역화폐, 경항공 모함과 예술인 지원, 지방도로 등의 굵직한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예산안이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번 내년도 예산의 테마는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 취약계층이나 이 저소계층에 특히 지원하자 이런 게 테마인데 그런 게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이 나라 살림 운영의 최선이라며 원안 그대로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금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죠. 이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건데요. 가뜩이나 자리를 잡지 못하던 전국의 지역화폐 운영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지원금이 나갔을 뿐 이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도움되는 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시라.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이렇게 전방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실제로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 지역화폐에 지급한 예산은 2020년 6,600억에서 올해 3,500억으로 이미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대부분이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 지금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적립금 환급률을 15%에서 3%까지 내렸고 대구의 대구로페이는 올해 7월 기준 발행 목표액을 5분의 1 수준밖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정부가 주던 지원금이 모두 사라집니다. 전체 예산의 20% 이상이 국비인 부산도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율이 7%에서 5%로 줄어듭니다. 부산연구원의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는 일반 예산 투입과 비교했을 때 소비 창출이 2.56배로 높았습니다. 또 동백전 사용자의 78%가 동백전이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역화폐가 많이 선순환되면 될수록 지역에 있는 중소 슈퍼마켓이라든지 상인들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산 동백전을 비롯해 전국의 지역화폐는 모두 196종.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종전의 2.2%에서 2.6%로 올려잡았습니다. 예상 밖의 수출 호조에 성장 전망치를 올린 건데 정작 서민들은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배달비에 재료값, 임대료까지 비용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고 소상공인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가도 다 오르고 그리고 임대료도 오르고 올해처럼 이렇게 제가 위기다라고 느낀 게 정말 최초여서 코로나19 직후 5%대였던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대로 2배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일단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대출받은 정책 자금의 상환을 연장해주거나 7%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저렴하게 바꿔주는데 14조 원을 투입하고 채무를 조정해줄 때 지원하는 새출발 기금도 10조 원 더 늘려 3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배달, 숙박업 등의 플랫폼과 상생안을 마련하고 영세업자에겐 배달비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자금 지원 대신 최악에 몰린 소상공인만 겨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또 다른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쫄쫄 굶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는 정도예요. 그냥 지원책만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지난해 폐업한 개인 사업자는 91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이죠,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 법안은 모두 24건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새 법안에 대한 제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지역화폐법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